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008년 어린이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남았습니다. 1심 선고 당시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내용이 6,000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하다면서 답변을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고 재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국민 감정이 큰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열려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는 얼굴과 본명이 공개가 됐는데요. 조두순은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가명입니다. 범죄자의 얼굴 그리고 실명 공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김성수와 조두순 사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것이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것인데요. 예. 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10년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의 경우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에는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상의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김성수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공개가 됐는데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범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범죄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성수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그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초에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제1교도소로 옮겨졌고 최근에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감자가 이렇게 이감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네. 뭐 흔하다고는 꼭 볼 수 없는데요. 예.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있었거든요. 예. 교수님이. 그러니까 청송교도소는 좀 흉악범죄라든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청송교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포항교도소로 이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포항교도소가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 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교도소에 이 성폭력범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이 재범을 이제 하지 않도록 교정 심리치료센터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이제 앞두고 조두순을 포항교도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조두순이 운동도 거부하고 독방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포항교도소로 옮기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깨끗한 시설에서 비교적 쾌적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사실은 물론 뭐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러 포항교도소로 갔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만은 이제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흉악범인의 경우에 아무리 치료 목적 내지는 재범 방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편한 교도 생활을 하도록 두면 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2013년부터 포항교도소에서 그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국민 감정에 좀 반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관련 청원이 6천 건이 넘게 있습니다.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요.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이미 청와대에 올라왔던 청원입니다. 당시에도 60만 명 넘게 동의를 해서 지난해 12월 6일 딱 1년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과 국민 감정에 괴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만 해도 6,3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61만 명이 청원을 이제 했었고요. 올해도 10월 20일에 다시 똑같은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2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예. 20만 명이 넘어선 청원만 해도 2건이 되는 것이죠. 전체 건수는 6,3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 출소 반대 청원이라든지 또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청원,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를 요청하는 청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이런 청원들은 결국은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또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조두순이 그 잘못에 비해서, 범죄에 비해서 형벌이 좀 가볍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출소에 대한 어떤 반대 감정이랄까요? 비판, 이런 어떤 요소도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조두순 재판에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조두순 나이가 많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형이 확정돼서 지금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판결 결과 못지않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도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시민들이 보면서 좀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그 출소 반대 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 적용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12년형을 결국 내리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기징역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하게 되면 그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면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2분의 1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보통 감경을 하면 11년, 12년 뭐 이 정도로 감경하는 건 맞습니다. 많게는 13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무기징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으니까 12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자 검찰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12년이니까 뭐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기계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건인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니까 12년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지금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든가 이 사건의 심각성이라든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기계적인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제 심신미약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심신미약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2분의 1로 감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이 판결을 내렸던 당시 판사가 당시 판결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당시 법 체계에서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나요?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조두순이 이 사건 때문에 예. 성범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 예. 이후에. 그래서 그 전에는 형법에 의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패란 때문에 이 성범죄 특별법에서는 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분의 1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지금은 그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뭐 경찰 수사 과정이라든지 의사 같은 전문가가 내리지만은 그 결과를 판결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판사죠.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도 당시에 그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당시에 양형 문제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검찰도 그렇고 그 재판을 내린 판사도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현행법으로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그게 확정되면 그 사건으로 다시 소송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절이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번 심리하고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조두순 사건은 일단 수사를 통해서 심리 및 재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재심이라는 것만 남는 것인데요.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내지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해서 이제 이 피고인이 무죄가 된다든지 예. 내지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더 무거운 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재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인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두순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 이런 것들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라든지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을 보면은 억울하게 형을 받거나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좀 별개가 되겠어요. 네. 그 일사부재리 원칙 말이죠. 네. 원래 그 제정된 이유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 같은 사건을 두고서 다시 또 재판을 한다든지 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고 쳐요. 예.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증거가 발견됐다 해서 또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당시 수사를 잘해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면 될 건데 예. 그때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걸 재판을 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 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세부재리의 원칙을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요. 예. 이 조두순 사건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두순 사건에서는 다시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해서 더 무거운 형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나 재판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서 이른바 보완 처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네. 출소 단계에서 수용자가 사회에 나가도 되는지 심사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이제 대체 내지는 보충적 기능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형벌은 이제 그 응보적 개념,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만큼 그렇게 보복을 한다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근데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사회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그 정신병자가 밖에 돌아다닌다면 사회가 보호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완 처분해서 뭐 치료 감호라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안 처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안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보호 관찰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발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보안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조두순이 만약에 2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고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두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후속 조치가 지금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해요. 전자발찌 차고서도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좀 해주실까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전자발찌를 지금 7년간 착용하도록 이미 법원에서 선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전자발찌는 최장이 10년입니다. 예. 10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우리 법에 지금. 그리고 법원에서 이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하려면 7년이 되는 거지 이거를 밖에 나왔다 그래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5년간 신상정보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 정한 겁니다. 그 전에 재판하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대로 따라야 되고요. 이거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보호 관찰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그런 범인 같은 경우에 이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검사가 청구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2년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관찰이 무작정 가능한 게 아니라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이 보호관찰은 물론 이제 2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을 계속해서 이제 보호 관찰을 통해서 감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예.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당국의 뭐 좀 태도 변화 혹은 개선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공론화시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